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농브랜드입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늦은 시각에 학교와 퇴근을 하시는 학생, 직장인분들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꾸준한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지화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윤광준 작가님의 신미한 수업의 다음 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장은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며 나는 예술을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한 수업 파트 1 우리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제2장 나는 얼마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 인간이 만든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면 곧 소유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다. 곁에 두고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건 당연하다. 단지 표지가 예뻐서, 음반 커버 디자인이 멋있어서 사는 경우가 있다. 우리에게는 글이 주는 아름다움, 음이 주는 아름다움을 시각화하여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실용성이 없는 온갖 디자인 상품도 이런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이 소유 욕망은 감탄을 자아낸 예술품을 만난 이후에는 더 자극된다. 그러나 내 마음을 훔친 그림을 보러 매일 미술관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술관을 통째로 훔칠 수도 없다. 미술관에 복제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 이유다. 원본의 아우라를 느껴본 이들의 소유욕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제품이 아니다. 미술관 기념품 가게에 있는 물건 중에 원본을 그대로 축소해둔 프린팅이나 원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사람들이 손에 잡는 제품은 원본의 축소판이 아니라 원본의 아우라의 영향을 받는 새로운 디자인이다. 나 또한 이와 같은 디자인 제품을 구매 1순위로 둔다. 수용자의 개입이 이루어진 더 적극적인 소유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제품을 갖고 있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인간이 미적으로 이룩한 과거의 성과가 꼭 현재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대한 감동도 결국엔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변치 않는 게 아니다. 아름다움은 지켜야 할 경전이 아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도 앞에 감탄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술품 앞에선 최고라는 감탄사를 아껴야 한다. 최고란 자신이 보았던 범위 안에서의 위험한 판정이기 쉽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순위를 매길 수 없다. 나는 아주 작아도 좋고 유명한 화가의 것이 아니어도 좋으니 마음에 드는 그림이나 사진을 하나쯤은 원본으로 소유해 볼 것을 권한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면 더욱 좋다. 생각보다 무리이거나 어렵지 않은 일이다. 갖고 싶다는 욕구를 행동으로 실현해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경험이 한번 쌓이면 예술품을 보는 데 대한 저항감이 쑥 줄어든다. 미술관에 박제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예술품과 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수용력이 확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뀐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이 깨어나는 건 편견 없이 바라보고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이다. 다가가지 않는데 어떻게 수용력이 생기겠는가? 사람들은 미적 감각을 특별한 능력처럼, 타고난 재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반대다. 알아야 보인다는 말은 다가서야 느끼고 경험해야 보인다로 바꿀 수 있다. 신미하는 타고난 능력이라기보다 커가는 능력이다.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다. 내가 미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학교를 다닐 때 어쩌다 1등이라도 하면 평소에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성인이 되어서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같은 사람들을 숱하게 만나 좌절했고, 지식의 양으로는 내가 대화를 나누기조차 힘든 수준의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나를 자각하게 만들었다. 일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강박이 커졌다. 나만이 경험한 내 것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곳을 돌아다녔다. 보고, 맛보고, 듣고, 느끼고, 무조건 경험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책에서 본 것, 텔레비전에서 본 것은 아는 것이라 확신하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이었다. 책과 텔레비전을 통해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책에서 본 그림을 실제로 보았을 때 느껴지는 바가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왜 그렇게 다를까? 왜냐하면 실물을 마주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의도와 그 작품이 놓여있는 맥락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주 단순하게 그림의 크기를 확인하는 일도 그렇다. 이중섭이 껌종이에 그린 그림을 책에 인쇄된 확대된 사진으로 보는 것과 그 작은 실물을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 화가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 이런 재료를 선택했던 이유, 그 재료의 선을 그을 때의 느낌, 이런 것까지 확인되면 짐작했던 것과 다른 감각이 내 몸을 통과한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바이올린 선율을 귀로만 듣는 것과 그것을 켜는 사람의 손놀림을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 나는 스스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체험함으로써 수용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의도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연다. 좋아하면 시키지 않아도 닥치는 대로 찾는다. 관심의 강도만큼 알게 되고 닮고 싶은 만큼 다가가게 된다.